만성염증 때문에 아침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신가요?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관절이 뻣뻣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딱 3분만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수십 년간 고생해온 그 증상들, 사실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공식 인정한 항암식품이자 수천 년간 한의학에서 약으로 써온 그 식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픈지 그 근본 원인을 알게 됩니다. 둘째, 하루 단 3g으로 염증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경우를 정확히 알아서 부작용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 없이 온몸이 자꾸 쑤시고 아프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다리가 주로 붓고 피곤하다. 소화가 안 되고 배가 항상 더부룩하다. 손발이 차고 겨울만 되면 몸이 얼어붙는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성염증이라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염증이 뭐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냐고요? 염증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불화자가 2개나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내 몸에 불이 난 거예요.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면역세포가 이들과 싸웁니다. 그 과정에서 죽은 면역세포와 바이러스 찌꺼기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미세한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문제는 이 불을 꺼야 할 소방관 역할의 면역세포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쳐서 오히려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대상포진,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이 모두 여기서 시작됩니다. 더 무서운 건 암도 결국 염증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혈액검사 받으셨을 때 ESR이나 CRP 수치가 높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수치들은 내 몸에 얼마나 염증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숫자가 높다는 건 내 몸이 지금 감염이나 만성질환, 면역력 저하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만성피로, 혈액순환 장애, 심지어 수족냉증까지도 모두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서운 만성염증을 잡아주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강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과학적 근거들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먼저 생강의 항염증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생강이 염증 매개인자를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혈액검사에서 나오는 염증 지표인 ESR과 CRP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높은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른 채소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함량을 보면 항염증 효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가 239, 당근이 237인데 생강은 452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 정도면 생강이 왜 만성염증에 탁월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생강이 어떤 성분이 이런 효과를 내는 걸까요?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입니다. 생강을 드실 때 느껴지는 그 매운맛, 바로 그게 진저롤입니다. 이 진저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면역세포를 증식시켜서 체내 종양을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하거나 조리했을 때 만들어지는데 진저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생강을 대표적인 항암식품으로 추천했습니다.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생강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좋은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뱃살입니다. 뱃살이 많다는 건 단순히 살이 쪘다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이 지방세포가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 전체의 염증이 높아지고 대사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 나온 거미형 체형, 바로 여러분 체형이 이렇다면 몸속에 시한폭탄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장내 세균을 복원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뱃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생강만 먹는다고 뱃살이 쏙 빠지진 않겠지만 염증을 잡아주니까 대사가 정상화되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 많으시죠? 밥만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혀를 보면 백태가 잔뜩 끼어 있고 이런 분들 배를 만져보면 돌처럼 단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식적이라고 합니다. 소화가 안 돼서 음식물이 쌓여 있는 상태죠. 생강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효소의 활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돕고 뱃속을 따뜻하게 해서 장 운동도 활발하게 만듭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생강이 소화불량과 위장 운동 촉진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배가 차고 속이 냉한 분들에게 생강은 정말 좋습니다. 복부 팽만감, 트림, 변비, 설사, 심지어 입냄새까지 개선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이 자극적이어서 위궤양이 있으면 따갑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리거나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관절입니다. 나이 드시면 관절이 아픈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서 한참을 풀어야 움직일 수 있고 이게 다 염증 때문입니다. 2015년 임상 연구를 보면 생강이 골관절염 환자의 염증 매개인자를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맥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관절의 통증, 뻣뻣함,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점수화한 관절 관련 지표입니다. 생강을 먹은 그룹에서 이 워맥 지수가 개선됐습니다. 생강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나이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이 아픈 분들 생강을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약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입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이 혈관 속 지방, 특히 중성지방을 줄여서 피를 맑게 만듭니다.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염증이 생겨서 혈관병으로 발전하는 걸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강은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생강은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스피린하고 비슷한 특성이 있어서 혈액 응고를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죠. 혈압도 낮추고 혈중 지질 수치도 낮춰서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염증이나 면역력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요즘 당뇨 환자 정말 많으시죠? 생강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살이 찌면 인슐린이 나와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이게 인슐린 저항성인데 이렇게 되면 췌장이 점점 지쳐서 결국 2형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생강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고 당뇨병 합병증 위험도 줄여줍니다. 물론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냉기 제거입니다. 생강은 천연 난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통양, 즉 양기를 통하게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몸속 양기를 북돋아서 몸을 후끈후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냉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산후풍, 생리통, 자궁질환이 다 냉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만 마셔도 살찐다고 하시는 분들, 이게 수독 체질입니다. 몸에서 수분 조절이 제대로 안 돼서 마신 물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보면 주로 하체가 붓고 상체보다 하체가 더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은 이런 수독 체질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대사를 정상화시키거든요.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 마시고 땀 내면 증상이 확 풀어지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면역력입니다. 생강의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개선합니다. 면역세포에도 직접 작용해서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호흡기 감염증에 생강이 좋습니다. 항균 활성이 있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 면역력 관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도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회복됩니다. 여덟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이건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생강에 신경보호 작용이 있습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해서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생강만으로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에 도움은 됩니다. 그 외에도 생강은 메스꺼움과 구토를 줄여주고 편두통이나 생리통 같은 통증도 완화해줍니다. 정말 만능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생강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생강의 하루 권장량은 1g에서 3g입니다. 생강 한 뿌리가 대략 100g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5g 이상 드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속쓰림, 설사, 위 불편감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강도 어느 정도는 약 같은 성질이 있어서 다른 약과 간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량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생강을 드실 때는 생강차가 제일 좋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면 됩니다. 요리할 때 생강을 넣어도 좋고요. 생강을 갈아서 꿀에 재워두고 조금씩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강청을 만들어두면 편하게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강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생강이 있고 터메릭이라고 부르는 옐로우 진저가 있습니다. 터메릭은 노란색이 선명하고 카레 같은 요리에 많이 들어가죠. 이것도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쓰는 갈랑까리라는 생강도 있습니다. 태국 생강이라고도 부르는데 태국 요리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건강에 좋지만 가장 많이 연구된 건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생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트에서 파는 생강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강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헤파린, 이부프로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죠. 생강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생강까지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멍이 쉽게 들고 코피가 나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심하면 뇌출혈이나 소화관 출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장기간 복용하실 때 반드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강은 자극적입니다. 위궤양이 있으면 생강을 드실 때 따갑고 아프고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리거나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춘다고 했죠? 그런데 이미 혈당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이 생강까지 많이 드시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생기는 거죠.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을 쓰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 드실 때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네 번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생강이 혈압을 낮춘다고 했죠?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생강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어지럽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담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석이 있는데 담즙이 많이 나오면 담석이 담관을 막아서 담석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을 과량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임신 중이신 분들입니다. 생강이 입덧이나 메스꺼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임신 초기에 생강차를 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반적인 양 하루 1g에서 3g 정도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유산 위험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과량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생강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드물지만 생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강을 먹고 입술이나 혀가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호흡곤란이 오면 즉시 드시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생강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약처럼 강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도 많습니다. 특히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1g에서 3g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생강의 효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ESR, CRP 같은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소화기 건강에 좋아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변비를 개선합니다. 관절염에 효과가 있어서 통증과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냉기를 없애서 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모든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됐습니다.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식품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추천하는 항암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생강차입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면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요리할 때도 생강을 넣으십시오. 생선 비린내 제거에도 좋고 고기 요리할 때도 좋습니다. 볶음 요리나 찌개에 생강을 조금 넣으면 음식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생강청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거나 갈아서 꿀이나 설탕에 재워두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한 숟가락씩 떠서 물에 타 마시면 됩니다. 생강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강을 갈아서 즙을 내는 건데 이건 좀 자극적이니까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 가루도 있습니다. 말린 생강을 가루로 만든 건데 이것도 편리합니다. 하지만 가루는 농축돼 있어서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생강 가루는 생생강보다 약간 적게 드셔야 합니다. 시중에 생강 캡슐이나 생강 보충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편리하긴 하지만 과량 섭취 위험이 있습니다. 캡슐 하나에 들어있는 생강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추천은 생생강으로 만든 생강차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생강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도 생강을 자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생강이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년 내내 꾸준히 드시면 더 좋습니다. 만성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니까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생강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살 때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을 고르십시오. 쭈글쭈글하거나 무른 건 오래된 겁니다. 생강을 손으로 눌러봤을 때 단단하고 껍질이 얇은 게 좋습니다. 껍질이 두꺼운 건 섬유질이 많아서 질깁니다. 생강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생강은 냉장 보관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키친타올에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껍질을 벗긴 생강은 밀폐용기에 물을 담아서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갑니다. 이틀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시면 됩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거나 갈아서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몇 달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됩니다. 생강 껍질을 벗겨야 하나요? 사실 생강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습니다. 유기농 생강이라면 껍질째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 생강은 농약이 걱정되니까 껍질을 벗기는 게 좋습니다. 숟가락으로 긁듯이 벗기면 쉽게 벗겨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온갖 질병의 원인입니다. 관절염,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생강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항염증 식품입니다.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셋째, 생강의 하루 권장량은 1g에서 3g입니다. 이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5g 이상 드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항응고제, 당뇨약,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위궤양, 담석, 임신 중인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생강차가 가장 쉽고 안전한 섭취 방법입니다. 요리할 때도 생강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생강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게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강은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만성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관절 아파하시는 분들, 소화 안 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생강을 드시고 효과 보신 분들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십시오. 생강 한 조각으로 시작하는 건강관리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증 없는 몸, 따뜻한 몸, 건강한 몸 만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생강 3g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을 드실 때는 즐겁게 드십시오. 이게 몸에 좋다고 억지로 드시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맛있는 생강차 한 잔 여유롭게 즐기면서 드십시오. 그렇게 여유를 갖는 것 자체가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